예, 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정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명 품관원에서 나온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하는 인정 기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친환경 농업 실천의 자랑스러운 증거물인 영농 기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 다음 이제 토양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흑토람이라는 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콩 심은데 팥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약을 안 쳤다, 화학비료를 안 썼다라고 하시지만, 실제 저희들은 그 에비던스 증거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절대 농약 또는 비료에 관해서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친환경 농업의 핵심 원리는 과연 뭐냐? 한 가지 작물을 연속해서 짓는 연작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화분과, 즉 벽과와 뚝과, 소위 콩과를 돌려짓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한 방울의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작물은 그럼 뭘 먹고 자라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부 내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탭이란 설명도 드렸고, 뿌리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상되는 그럼 외부 오염은 과연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천막을 치야 되는가 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드론이라든지 무인 헬기로 옆론에서 이어져서 방지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오염물질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걸리느냐?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3년이 매우 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바로 유기농산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일반 GAP라든지 일반 농업을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가실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수확 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우리 소비자분에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토양에서 종자를 파종하고 농약 비료 관리 기준에 의해서 재배한 것을 수확 후 관리를 해서 이제 소비자분에게 전달이 되는데, 실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일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록입니다. 우리 역사도 기록을 하듯이 내가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부분은 이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농 기록이란, 인정 농가는 내가 친환경 인정 또는 유기농 인정을 받고 싶다 하실 때는 받고 싶다고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일반 관행 농사를 지으시더라도 이런 영농 기록은 꼭 해 놓으셔야 만일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인정 농가는 영농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인정 신청할 때와 농가는 그리고 인정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꼭 이것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영농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을 해야 할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인정 기준을 지키면서 열심히 내가 농사 지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하는 겁니다. 이때
농약 비료 없이는 농사 짓기 어렵다는데 유기농 무농약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소비자분들은 매우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있다는 거죠. 뭐냐? 이 기록물들을 보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잔류농약 불검출, 잔류농약이 검출이 안 됐다 하는 것과 합성농약 사용이 안 됐다,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용어가 과연 같은 말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농약 검사 성적서는 시료를 수거한 그 시료에만 한정됩니다. 단지 농약 검사만으로 농약 미사용,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 전체 과정을 기록한 자료야말로 진짜 유기농 무농약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까요? 보시면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에 투입된 농자재가 과연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한 사용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자를 어떤 종자 썼고, 토양 개량 자재는 뭐 규산질 비료를 사용했다, 아니면 퇴비를 뭐 어떤 걸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작물 생육을 위해서는 퇴비가 또 포함되고 비료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병해충 관리는 어떻게 했다, 어떤 자재를 썼다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산출물 내역을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확량 얼마큼 수확했고 판매는 얼마를 해서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다까지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품목을 언제 심어서 얼마나 수확했는지, 수확한 농산물을 어디로 얼마나 판매했는지 유출 경로를 정확히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날짜는 4월 15일이 파종을 했다. 맵시를 어디에 1번론에 했다. 그 A론, B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용 자재는 무농약 벼 100kg을 사용을 했다. 출처는 어디 종묘상, 어디 종자 공급소 이렇게 해서 구입했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내기는 언제 했느냐? 5월 15일, 30일 모가 되겠네요. 그럼 몇 번 논에 재배를 했다. 모파는 몇 개, 100개. 그리고 몇 번 논에서 키운 것. 이렇게 꼭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확은 언제 했느냐? 날짜를 10월 20일 날 했다 하면 중만생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벼 수확을 언제, 재배지 3번 논에서 1200kg을 수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처를 적으시는 거죠. 그러면 산물배란 바로 수확한 것을 이제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kg, 1톤을 농앱에 이제 출하를 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배 토장에서 언제 어떤 농자재를 어떤 목적으로 왜 투입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자재가 인정 농장에 허가된 자재인지 아닌지를 적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4월 10일 날 무슨 이제 유기농 퇴비를 자재를 이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유기농 퇴비, 그리고 5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땡땡 뭐 유기농 비료, 6월 25일은 땡땡 유기농 자재, 이렇게 자재명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 재배하실 때 필지, 논 번호를 이렇게 뭐 66번지 또는 답 뭐 45번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용량을 보통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kg 기준이죠. 그럼 20kg 짜리를 5포를 썼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처는 공시번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해화학이면 남해화학 무슨 대리점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기화학이면 어느 경기화학 무슨 대리점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하셨으면 인터넷 어디 뭐 비료상 여기서 구입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럼 제초제하고 복합 비료 살충제도 정확하게 이렇게 앞에서 비료라든지 다른
여기 보시면 대비 비료 유기농 자재 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뭐 어디 상해를 통해서 몇 개를 구입을 해서 이제 어디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려면 제초제를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은 비인정론에 섰다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량을 이제 6개 사용하고 2개가 남았다. 어디에 있느냐? 농약 창고에 있다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 쓰면 사용 안 하면 가장 좋은데,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하기도 하고 일반 관행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기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살충제가 있으면 살충제 이렇게 농약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친환경을 하고 있다는 증명력을 업시키기 위한,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 수량, 장소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수증을 버리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 기록하시고 관련 자료를 꼭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빠짐없이 작성하고 보관하시는 습관을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관수 작업, 전지 작업, 관수, 잡초 작업, 수확 이런 식으로 아주 소위 러프하게 무성의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 사례처럼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고 저떻고 내용을 장황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양도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 하는 얘기입니다. 토양 검증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과연 뭐냐를 보시면, 토양은 무수한 생물체가 공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재배에 알맞은 땅이 되도록 토양 비옥도 등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토양을 어디다 검증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토양 검증은 뭐냐 하면, 토양도 사람처럼 건강 검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흙이 병들었나 괜찮아 보고 비료를 주랬고 하는 거죠. 흙도 허전처럼 침으로 치료를 하는가, 여기 이 사람아 토양 분석을 우습게 보지 마라. 허전이 직접 치료할 수 없는 후세를 위해서 동의보감을 쓴 것과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같은 값어치가 있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네는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그럼 토양 분석을 참 잘 의뢰를 했다. 인산이 너무 많군요. 인산 비료를 적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의령이면 의령, 하만이면 하만, 밀양이면 밀양, 진주면 진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의뢰하신 분이 이제 정확히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논의 화학성을 정확히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토양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가는 반드시 비료 주기 전에 해야 됩니다. 비료 주고 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료 주기 전에 채취를 해서 비료를 얼만큼 줘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 비료 성분은 비료를 준 직후부터 변하기 때문에 비료 주기 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12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아침밥을 굶고 건강 진단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양 시료는 어떻게 어느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는 거죠. 채취를 하는가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논이 이만하다 또는 이만하다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Z자, 지그재그형이나 W자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넓은 면적에 내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는 면적이 좁으면 뭐 좁은 대로 이렇게 지그재그 치거나 Z형으로 W형으로 할 수 있지만, 엄청 큰 논에서는 이거 이대로 다 하려고 하면은 소위 골병 들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형이나 W장으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지 토양, 이런 경우는 물 흐름 방향으로 상, 중, 하부로 이제 나눠서 샘플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면 여기는 상부, 중부, 하부. 왜냐하면은 이 상부에는 흙이 밑으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도 양분이 이쪽에 하부 쪽이 많을 겁니다. 여기는 양분이 많은데 또 비료를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정밀 농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여기 많은 데는 더 주지 말고 또 구역을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세 구역이 아니고 이 5구역으로 또 나눠서 하실 필요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시료 채취는 필지별로 지그재그 또는 W자로 10개 지점에서 1kg의 토양을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k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프백 같은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이 정도로 시료를 채취를 하시면 되고, 그럼 방법은 이 삽으로 가서 이렇게 푹 파시면 안 됩니다. 요 삽으로 퍼내고 엉덩이를 요렇게 꽃삽, 소위 모종삽으로 요렇게 요것을 채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표층을 1, 2cm 정도 위에 유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V자 호물 파스 흙을 버리고, 버리시면 안 되고 옆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샘플링하고 다시 묻어줘야 됩니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삽으로 V자 홈의 옆면 5에서 15cm 흙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하면 좋는데 수직으로 하면 힘이 조금 되니까 약간 경사지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채취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밭의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하느냐, 먼저 뿌리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가수원이라든지 또는 고추라든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녹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잎이 가지가 나가 있는, 여기 예를 들면 과수 같으면 가지가 이만큼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지가 나 있는 것까지 뿌리가 거의 분포를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그 가지가 나가 있는 부위에는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양분을 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가지 끝이라고 하면 이 수관이라고 합니다. 물이 통하는 관 아래서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 바로 여기 원뿌리가 있는 여기 채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 가지가 가장 많이 나간 데서 중간점 사이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 뿌리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양수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채소는 이랑의 옆부분을 채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용어의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면 여기 두둑하고 고랑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이랑은 고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두둑이죠. 두둑의 바로 옆부분을 채취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여기서 이제 채취해서 지퍼백에 담아서 이제 토양 검정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일부 농협에서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또 사설 기관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양 이제 검정 결과의 후에 토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째는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토양 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염류가 집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적정한 토양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하는데,
먼저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더라 하면은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시비법, 그러니까 유기물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시바르 소위 300평당 대비는 작물에 따라 다른데 1톤에서 3톤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흡비력이 좋은 비료 성분을 많이 흡수하는 경우에는 3톤, 어떤 경우는 5톤도 합니다만 이것은 작물에 따라 시비 처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염류가 과도 집적되어 있다 하면은 여기 같은데 염류가 너무 높다 하면은 소위 EC라고도 합니다만, 염류가 높다 하면 이게 이제 배를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는데, 배를 재배하면 이제 물 빠진 배수로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밭에서는 물을 대기가 배를 재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명 이제 풋그름 작물, 뭐 옥수수도 괜찮지만 이 호밀이라든지 헤어리베치라든지 자운형 이런 애들을 재배하면 되는데, 자운형은 밭에서는 안 자랍니다만 헤어리베치라든지 호밀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이 염류를 조금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토양 검정 결과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진주시다 하면 이 토양 유행이 이제 사질답이다. 언제 했느냐? 이렇게 2019년 번호는 93번이다. 그리고 작물명은 이제 벼고 어디냐? 일반 답이다. 그죠? 면적은 이렇다. 토성은 이제 양토다. 통상적으로 양토죠. 그죠? 그러니까 사질답도 아니고 식질계일도 아닌 중간쯤 되는 양토다. 그 토양통 하면 석천통이다. 배수동급은 약간 불량. 요것은 우리가 흙토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흙토람에서 자료를 다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럼 토양 검증 결과를 딱 보니까 적정이라고 있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산도는 6.7이니까 조금 높죠. 6.5가 정상인데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없지만 굳이 이제 낮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작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 유기물은 어떻습니까? 27g per kg 정도니까 이것은 적당하다. 요 적정 부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적정 부위 안에 든 것이 사실은 유기물밖에 없고, 요게 칼슘하고 이제 유효 규산은 조금 많이 높죠. 그럼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그네슘은 어떠냐? 조금 높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이니까 그 pH하고 비슷하게 조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요 거의 걸치는 부위들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얼만큼 주라라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 인산하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유효 지금 인산이 얼마가 적정하냐면은 80에서 12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반 이상 부족하죠. 그러면 인산을 얼마큼 주라 하는 거죠. 칼슘도 0.25인데 0.09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비 처방에 관한 내용들이 담당자 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참고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추천량해서 헤어리베치를 1496kg를 투입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유기자재 추천량해서 요만한 면적에 몇 킬로? 약 1500kg 정도 1.5톤을 투입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바르당 비료 성분량은 질소는 11.6kg을 주라. 11.6kg면 질소가 11.6kg면 요소를 만약에 단비로 준다고 하면 46%가 질소가 요소 속에 들어있으니까 약 2배 정도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2배 하면 23.2니까 약 25kg 질소 한 포대하고 4분의 1 정도를 더 투입을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산 칼리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한 용성인비를 준다 하면은 이게 20%니까 여기에 맞춰서 칼리는 얼마. 그러면 여기도 내가 어떤 비료 용성인비냐 염화칼이냐 뭐 요소냐에 따라서 얼마큼 주라 하는 의견이 다 요즘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 검정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료 추천량 해서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해서 줄 경우에 미끄럼으로는 요소는 요만큼, 유화는 용성인비는, 용가리는, 염화가리는, 황산가리는 얼만큼 주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크럼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이제 왜 비료 종류가 다르니까 양이 다르냐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성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농약 재배에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무농약 재배에서 비료 사용은 3분의 1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관행 재배에. 예를 들어서 요소 비료가 57kg, 유한이 124kg를 준다고 하면 요거의 3분의 1인 무농약 재배인 경우는 요소는 19kg, 유한은 41.3kg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상 내가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주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